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매일의 아침엔 저마다의 숨은 행운이 있다. 그러니 아침을 놓치지 마라. 오늘만 만날 수 있는 기적을 위해 라는 말로 아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때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성공의 키워드처럼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아침 시간은 출근이나 등교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를 위한 아침 시간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켄 모기의 아침의 재발견은 뇌과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아침형 인간, 즉 힘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아침의 활동들이 어떻게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을 어떤 행동들로 채워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침에 막 깨어난 뇌는 전날의 기억이 정리돼 말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밤이나 낮에 지친 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상쾌한 기분으로 일이나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되고 그 효율도 몇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실패할지도 몰라와 같은 소극적인 사고에 빠지는 순간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동적 의지들에 제동을 가하는 경향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정적 사고가 두뇌 활동을 방해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 편향의 전향적인 사례가 바로 우울감과 무기력을 일으키는 월요병입니다. 그렇다면 두뇌 활동을 방해하는 부정 편향의 장애물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 뇌가 기뻐할 만한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대가로 자신에게, 즉 뇌에 자그마한 선물을 하면 그 보상으로 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의욕을 샘솟게 합니다. 초콜릿이나 요구르트, 커피 등과 같은 작은 선물은 도파민의 분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두뇌의 긍정적 장치를 가동합니다. 이를 뇌의 쾌감 보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단 음식 외에도 꾸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도 분비됩니다. 아침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새로운 일이나 평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야를 아침 시간을 활용해 도전해보세요. 뇌의 쾌감 보상 시스템이 작동해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만족감을 느낀 뇌가 도전하고자 하는 행동을 반복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 활동이 가장 효율적이고 활발해지는 골든타임은 아침에 깨어난 후 3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주기 리듬이 상승 곡선을 이루고 수면을 촉진하는 아데노신이 말끔히 청소된 상태이므로 두뇌가 맑은 상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의 대부분은 두뇌의 골든타임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압니다. 다만 3시간이라는 규정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두뇌 활동의 골든타임이란 아침에 눈 떠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뇌의 포만 중추가 채워져 두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평소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아침 식사 전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쐬면 뇌를 깨우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돼 몸과 마음의 균형이 바로잡히게 되죠. 아울러 걷기나 조깅을 하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 뇌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90%를 담당하는 곳이 뇌의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전두엽인데요. 이곳은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뇌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동을 정해놓고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에서는 동기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면 뇌는 그 행동에 빠져들어 자신의 상태를 맞춰가려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사실들과 함께 몇몇 습관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베란다에서 햇빛을 쐬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느긋한 티타임을 가시면서 간단한 SNS 소통을 한 후 원고를 집필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아침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는 식으로 자신에 맞는 아침 일상을 만들어 지속해서 반복하면 최상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뇌는 어느 방향으로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네오필리아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금과 같은 진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뇌가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루함은 뇌의 최대 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면 분명한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기 힘든 주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늦게 들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피로로 녹초가 된 밤이 아니라 뇌와 몸이 유연한 상태에 있는 아침에 의욕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립니다. 따라서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뇌의 휴식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을 쾌적하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고 섭씨 38도에서 39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숙면에 좋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영화 감상, 처음 보는 책 읽기, 인터넷 게임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은 뇌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킵니다. 해당 행동들을 멈춰도 뇌가 곧바로 휴식 상태로 돌아오지는 못하죠. 설령 시간이 지나 잠이 든다 해도 얕은 수면만을 취하게 됩니다. 저자는 자기 전에 절대 책을 읽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재미를 느낀 뇌가 각성 상태에 들어서면서 잠도 깨기 때문이죠. 새로운 사람과 만남도 되도록 저녁 시간을 피해서 잡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숙면을 위해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고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고 만취 상태로 잠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 저자가 제시하는 숙면법은 뇌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아침에 SNS를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침은 새로운 일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간대이자 자신의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시간대라 말하는데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관계성의 욕구를 드러내는 SNS 활동은 뇌에 쾌감을 줘 하루의 시작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SNS에 아침부터 글을 올려두면 사람들의 반응이 하루 내내 쌓입니다. 따라서 일인 시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남겨두면 효과적입니다. 저명 인사들이 주로 아침 시간에 SNS를 활용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자가 알려주는 모닝 SNS 활용법은 뇌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해 자존감과 영향력을 키우는 효과는 물론 짧은 글쓰기로 문장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없는 행동을 할 때, 간단히 말해 멍하니 있을 때면 이 신경회로가 작동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다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흩어져 있던 정보가 재정리돼 두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냅니다. 아침에 호흡을 가다듬으며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동되면서 창의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죠. 특히 아침에 햇빛을 쐬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산책 명상은 단시간 내에 두뇌 회전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시간에 쫓기는 아침, 반복되는 일상 속 뇌는 똑같은 틀 속에 갇혀 생각의 폭이 제한되고 부정적인 성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달라지는 순간 뇌는 무한한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죠. 아침의 재발견에 소개된 59가지 아침 습관은 뇌의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아침의 재발견입니다. 핵심은 뇌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에 서투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눈앞에 있는 현실만 쫓으려 든다. 그러니 반드시 아침의 기쁨을 느끼는 새로운 자극을 줘 두뇌를 단련하자. 두뇌 활동의 골든타임인 아침에 하면 한층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